자, 이제 우리 서울시 의원들과 본격적으로 서울 시민들께서 함께 하시는 토크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묻는다. 서울시의회 현장 즉답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이 시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의원님들 또 시민분들의 질문이 또 이어질 텐데 의외로 또 날카로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소영철 의원님 어떻게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시원한 대답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들께 궁금한 점을 바로 이 자리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 기획경제위원회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먼저 김용일 의원님께 궁금한 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이쪽에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우리 자켓 입고 계신 분.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 황인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조금 경기가 좀 코로나 이후에 조금 나아진가 했는데 다시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내기가 가장 많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잘 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두 트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일단 아주 급하신 분들한테는 금융 지원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은 주기별로 도와드리는 부분인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 창업을 해서 장사를 또는 사업을 쭉 하시면서 성장기에 해야 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는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서 하다가 경우에 따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폐업도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폐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그렇게 투 트랙으로다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상공인들 부분에서는 안심통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리에 융자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상당히 큰 금액, 약 올해 같은 경우에 2조 1천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안심통장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분들한테 어려울 때 급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영업 자금 이런 부분을 융자를 해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깊게,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서울시 의회, 그 중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를 찾아오시면 그런 부분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희망이 또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우리 서울 시민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네. 확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옆에 계신 우리 이민옥 의원님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분 가운데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 앞줄에 한번 마이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는 28살 배진욱입니다. 우리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오게 되면서 이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의원님과 관련해서 출연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출연 기관 하면 진짜 사실 탁 와닿는 느낌이 잘 없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원님이.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자본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합쳐서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가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그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투자기관이고요.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의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출연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함께 묶어서 출자 출연기관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어떤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가 좀 된 걸까요, 의원님? 제가 출자 출연기관에 감독을 하고 사업주를 쭉 훑어보고 여러 가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이 출자 출연기관마다의 독립성을 저희가 이제 시로부터 나름은 보장을 하고 있는데 윤리 경영에 있어서 출자 출연기관마다 그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떤 성비 사건이 있었을 때 A 기관은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하고 처분을 하는가 하면 B 기관은 굉장히 느슨하게 허용을 하는 그 경우를 봐서 이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출자 출연 기관이 어느 정도의 같은 레벨의 그 윤리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윤리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한데 조례에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개정하는 윤리 경영이든 기관의 경영이든 어느 정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그런 기준이 확실해져야 되는 네네. 거겠죠.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답변. 자, 이번에는 먼저 우리 소영철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우,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성북구에 사는 황성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까 방금 조례안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이라는 게 어떻게 발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야,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최근에 좀 현안을 어떤 것들을 좀 중점에 두고 계신지. 네,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고요. 조례라고 하면 우리 그 시민들 삶의 증진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부분 또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1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하면 각 해당 상임위가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소상공인 문제 같으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12분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면 그게 이제 조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또 특히 최근에 현안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문제들과 특히 여기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DDP답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책 등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각 구에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청취사라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그 실습 교육 실습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청취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그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예산 지원과 또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구표 의원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사는 오소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 어떤 질문을 좀 하실까요? 기사들 찾아보니까 학교의 안전사고나 아니면 시설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또 제정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신 것 같아요. 네, 학생이에요. 맞습니다. 또 본인도 학생으로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네. 첫째, 이제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대한 어떤 자신감, 교사들의 자신감과 어떤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어떤 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감 같은 거는 결국 안전 교육 현장 전체에 대한 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또 중앙정부가 함께 미리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고가 나고 그 사고 난 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미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 그 교육에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